자, 오늘은 이제 또 어제 일본에서 또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주일은 영어로 통역하고 이주일은 일본어로 통역하고 또 이제 며칠 후에는 또 중국에서 오신답니다. 중국에서 오시면 또 그분은 누가 통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어제 오신 일본에서 오신 육기상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육기상이 아토피가 심한데요, 20년 전부터 20년 동안 아토피를 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를 보니까 거북이 껍데기처럼 아주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근데 여러분, 아토피 치료하는데 최소한 그래도 한 달은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바빠가지고 짧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지만 제가 그 원리를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일본에 가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토피는 심한 피부병 중에 하나죠. 아토피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랍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부모가 아토피가 있으면 자녀가 아토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환경이 이렇게 공해가 많고 또 화학물질, 독성물질이 많은 그런 환경에 있으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피부를 자극해서 아토피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 호르몬을 분출하기 때문에 그 코티솔 호르몬이 독이에요, 사실은.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역할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다하게 이 불균형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 그 과다한 것은 우리의 세포를 상하게 하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아토피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피에 독소가 많기 때문이다. 피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건강 상태, 뭐 폐암이든지 뭐 또 여기 아토피든지 또 무슨 류마티스 관절염이든지 모든 병은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피를 딱 뽑아서 피만 딱 검사를 하면 피 속에 여러분의 병명이 다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은요, 피가 더럽고 피가 독소가 가득 차기 때문에 여러분 병 걸린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의 피만 깨끗하게 만들면요, 여러분이 무슨 병이든지 다 치유됩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내 피에 이렇게 독소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게 아토피가 걸렸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우리 몸의 피를 더럽게 하고 우리 몸의 피에 독소가 가득 차가지고, 보세요. 피에 독소가 가득 차면 이 독은요, 여러분의 세포를 공격합니다. 상처를 주죠. 상처를 주면 우리 면역세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오죠. 그래서 그것을 독을 해독하는 과정이 뭐냐면 면역세포가 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호중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바이러스를 잡아먹는데, 예를 들면 독소가 바이러스가 아닌 경우에는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해독을 시킵니다. 그럴 때 해독 물질을 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면역세포를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 면역세포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호염기구라는 이 백혈구는요, 히스타민 물질을 분출합니다. 히스타민은요, 혈관을 확장시키거든요. 그리고 가려움증을 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혈관이 확장돼야 피가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피가 많이 몰려야 희석이 되고, 피가 많이 몰리면서 백혈구도 더 많이 오고, 가려움증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끓잖아요. 끓으면서 지금 피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생긴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끌어서 혈액순환을 시키도록 하는 생리적인 작용인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끓다 보면, 너무 가렵다 보면 상처 나죠?
그러니까 피부가 막 그냥 진물 나고 막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그걸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닦지 않고 그 과정에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요 가지.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요, 질병을 그 정상을 치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히스타민은 누가 낸 겁니까? 히스타민 때문에 가장 어렵거든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은 누가 낸 겁니까?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낸 물질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고치기 위해서 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면 항히스타민 연고를 바르든지 항히스타민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근본적으로 병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병을 지금 안 낫도록 억제하는 것입니까?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별에 따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먹는 고혈압, 당뇨든지 또 아토피든지 먹는 약을 다 끊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들은 다 정세를 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몸에 그 병을 퇴치하는 면역 체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을 다 끊어야 돼. 진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 아프면 진통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통제 끊어야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토피가 너무 심해지면요, 자 보세요. 아토피가 약간 이럴 때는 가려움 때문에 항히스타민제 주잖아요. 너무 심하면 무슨 약 주느냐면 면역 억제제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혈구들이 지금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하는 일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염증 반응이고, 염증 반응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뭐 붓고 다음에 이 가렵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상 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뭐를 억제시켜야 돼? 예, 면역 체계를 억제시켜야 돼. 이렇게 약 드시면요,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병이 안 났습니다. 이해되시죠? 원리를 아셔야 돼. 자, 그럼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아토피로 나올 수 있는가? 자, 그걸 위해서는 첫 번째, 내 피가 더러워지고 독소가 많아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많아지고 피가 더러워지는 원인은 뭐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공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기가 나쁘면, 쉽게 말하면 공해라든가 이 공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독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요즘은 또 환경 오염이 심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선, 육식을 드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강과 바다가 오염되어 가지고요, 물고기들이 다 오염되어 있어, 중금 속에.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그 중금속이 여러분의 몸에 축적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또 하나는, 여러분이 동물성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생선을 포함해가지고 여러분의 몸에 독이 쌓이게 됩니다. 자, 동물성 육식은요, 그 기름이 포화지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놨냐면, 우리가 이렇게 독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중금속이든 음식으로 들어오더라도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은 어디에 저장하느냐면 기름에 저장해요. 지방층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이 우리 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고기를 잡아 먹으면 고기의 지방층에 다 무엇이 있어요? 독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라. 그래서 그 독이 우리의 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통일이 다 됐죠? 다음에 두 번째,
이 동물성 고기는요, 그 지방이 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은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당과 산소의 투과율, 세포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당과 산소를 받아가지고 태워서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이 포화지방산이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투과에 방해가 되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완전 연소를 지키지 못하고 불완전 연소를 지킨단 말이에요. 이 불완전 연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그 중에 발암물질도 생기고 우리 세포를 오히려 손상시키는 물질, 독들이 바로 활성산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육식을 드시더라도 제일 나쁜 게 뭐냐면요, 기름에 튀겨서 튀긴 육식은 제일 나쁩니다. 왜 그런가? 기름은 180도만 딱 넘으면요 산화됩니다. 산소와 접촉하면서. 기름이 산화된다는 의미는요, 기름이 독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아직 통역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까요? 육식 가운데 튀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킨처럼 기름에 튀긴 이 고기는 가장 나쁘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름이 180도만 넘게 가열되면 산화되는데, 산화된 기름은 우리 몸에 독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는 아까 여기 환경적으로 이제 독성 물질이 많은 그런 환경. 두 번째는 우리 생활 습관 가운데 식생활을 이야기했죠. 세 번째는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독에 몸이 쌓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인 대사작용의 산물로 우리 몸에 자연히 암세포도 생기고 독도 생기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다 하는 이 우리 몸에서 다 밖으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면요, 그렇더라도 활기차게 그래야 운동이 되고, 더 좋은 것은 땀을 약간 흘릴 수 있는 운동이면 더 좋습니다. 물론 기력이 없을 때는 천천히라도 걷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기울인 다음에 점점 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요, 이 독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또 잠을 많이 잔다 하더라도 늦게 자게 되면 우리 몸에 해독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강의 들어보니까 그 놀라운 그 존 호킨슨입니까? 그 의과대학 연구팀이 그곳에서 건강한 의과대학생의 피를 딱 뽑아보니까 1cc에, 암 환자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1cc에 5,000개 내지 10,000개 암세포가 있다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피를 뽑아보니까 없어. 그 이유는 뭐냐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몸은 그러니까 대사작용의 산물이 뭐냐면 암세포도 생기고 독성도 생기고, 이것이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 환자가 안 되고 또 질병이 안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서 치료합니다. 그게 뭐냐면 멜라토닌이라는 이 치료 물질이 나와가지고 밤 동안에 우리의 모든 암세포를 다 적해주고, 다음에 유전자 쫙 풀어가지고 유전자 다 고쳐주고, 독성을 또 다 적해주고,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건강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수면의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멜라토닌이 가장 잘 나오는 때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자더라도 밤 12시 잔다.
이러면 엄청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몇 시에 다 불 끄도록 합니까? 9시에 불 끄도록 하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제가요 어제 딱 오면 상담부터 먼저 하잖아요. 상담을 딱 하는데 우리 역기상이 20년 동안 아토피 환자라고 하는데요. 체크해 보니까요, 밥은 백미를 먹고요, 음식은 육식 생선 가리지 않고 먹고요, 다음에 운동은 전혀 하지 않는데 잠은 밤 12시에 주무신데, 내가 보니까 이거 병이 나을 수 없어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강의한 거가 완전히 지금 거꾸로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병이 나는 이 원리를 딱 알겠죠. 원인을 제거하면 되겠다. 첫 번째 아토피 환자는요, 일정 기간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금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금식을 하면 왜 단기간 내에 독소가 빠지는가? 일단 금식을 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요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날마다 우리의 삶에 활동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어디서 끌어오냐 말이에요. 이 간에서요, 이 영양, 글루코겐이란 좀 저장된 당이 있어요. 그걸 일단 끌어서 씁니다. 근데 이건 양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는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다 끌어오는 거라.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제일 흡수가 빠른 것이 피 속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피 속에 여러분 딱 혈액 검사해 보면요, 콜레스테롤이 둥둥 떠다니고요, 온갖 잡다한 그 약물 찌꺼기, 약 드시는 분들은요 약 찌꺼기가 떠다니고, 그 약이 안 했네. 독 가운데 하나 또 뭐가 독이냐면,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약은요 우리 피 속에는 결국에는 그 찌꺼기가 다 독입니다. 모든 약은요 정체를 없애주기 위해서 먹잖아요. 정체를 없애주는 그 효과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물질, 약의 물질들은 다 우리 몸에 독소로 피 속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거 안 하지만 옛날에는 오면 환자들한테요 피를 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그 피를 보게 합니다. 하면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암 환자, 그리고 뭐 류마티스 환자, 이런 사람들의 피는 이렇습니다. 자, 이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자, 제 피를 뽑으면요 이렇습니다. 이게 뭘까요? 적혈구입니다. 예, 적혈구가 우리 피 속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다 적혈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혈구가 이렇게 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이 적혈구는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도나스처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또 오목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적혈구의 사이즈보다도 모세혈관의 사이즈가 더 작아. 안 들어가죠? 이럴 때는요 반으로 탁 접어서 싹 들어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적혈구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덕지덕지 붙을까요?
여러분의 피가 끈적끈적하거나 기름기가 많으면요, 다리를 붓습니다. 여러분 모세혈관에 피가 공급이 안 됩니다. 산소도 공급 안 됩니다. 손발이 저립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입니다. 고지혈을 해결해야 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 피 속에 여러분이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요, 피 속에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세포벽에 기름이 쌓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적혈구도 이렇게 막 뜯기 다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자, 치료법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지금 제가 우리 아토피를 위해서 이야기하지만요, 모든 질병에 다 공통으로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기간 내에 이제 금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피 속에 있는, 보면 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떠다녀요. 이렇게 현미경을 보면 이런 것들을 다 태웁니다. 다음에 이 피 속에 있는 이 기름기들을 다 태웁니다. 이렇게 가지고 하루 이틀만 딱 지나면요, 금식에서 하루 이틀만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금식만 했잖아요, 이렇게 딱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금식 딱 시키면, 저는 여러 번 사람들 시키고 하잖아요. 하루 이틀 3일만 지나면 얼굴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왜 얼굴에서 빛이 날까요? 우리 몸 가운데 모세혈관이 가장 많은, 잘 발달된 것이 얼굴이거든요. 표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모세혈을 다 뚫려가지고 막 피가 통하니까 사람이요, 얼굴에서 막 홍조가 나고 발그레하고 빛이 나는 거라. 이해되죠? 예. 두 번째,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미 요시모리인가 하는 일본 의과학자인데, 오토파지 이론을 증명했습니다. 오토파지 이론은 원래 이태리 사람이 이제 세운 건데,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뭐냐면 16시간 이상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오토파지 일이 일어나는데, 오토파지란 뭐냐? 오토파지. 오토라는 것은 스스로, 파지는 이게 그리스 말인데 잡아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뭘 잡아먹느냐? 자,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죠. 60조 개 세포로 되어 있죠. 자, 세포 속에 핵이 있고, 다음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포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리소좀도 있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당을 받고 산소를 받아서 태우고 하면서 세포 내에 뭐가 생겼냐면 찌꺼기가 생겨, 찌꺼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굴리더라도 계속해서 피스톤, 그 실린더에서 연소시키면 배기가스에서 가스 나오는 것처럼 자연히 찌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찌꺼기를 청소를 해야 돼. 청소를 안 하면 세포 기능이 떨어져. 그래서 자체적으로 세포 내에서 이 찌꺼기를 처리하는 청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될 때, 이걸 이제 오토파지라고 하는 건데, 이 오토파지가 아주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게 되면 이게 내 찌꺼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단기간 내에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세포가 깨끗하게 돼서 세포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면역이 올라가고 손상된 세포가 치유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단기간 내에 이제 금식을 시키고, 두 번째, 이제 금식만 사람 밥을 먹어 살 거 아닙니까? 금식만 해서 안 되잖아요.
자, 이제 식사를 할 때 이제 금식 후에 식사는 완전히 새로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 피를 더럽게 하고 탁하게 만든 것이 육식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육식을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완전 채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두 번째, 공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기를 호흡해야 됩니다.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요, 우리 몸의 세포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식 기간 중에 여러분이요,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청소해 보셨나요? 청소 중에서 제일 좋은 청소는 뭡니까? 물 청소죠. 여러분이 물을 많이 마시면 여러분의 물을 물 청소로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운동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다음에 일찍 자야 됩니다. 수면. 최소한 이제 여기서 9시부터 자는 걸 권하지만 9시부터 5시까지. 근데 혹시 늦다 하더라도 10시 이전에는 자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토피일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하실 가장 좋은 것은요, 목욕을 할 때, 이거는 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환자가 마찬가지고 정상적인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온수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뜨거운 물로 몸을 쫙 하는 거예요. 다음에 차가운 물로 확 바꿔서 한단 말이에요. 또 뜨거운 물로 확 해. 또 차가운 물로 해. 왜 이렇게 하냐면 뜨거운 물로 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죠. 피가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물로 하면 혈관이 축축되죠. 그럼 피가 쫙 몰린단 말이에요. 강제로 여러분의 피를 순환시키는 거라, 순환. 이거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시간 반복해서 한 3번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시간 여러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목욕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다 끝난 다음에 샤워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하다가 시간을 잘 모르겠네. 적당하게 하세요. 뭘 해봐야 1분, 2분. 그것도 여러분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약할수록 찬물로 마무리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찬물도요, 건강한 사람은 완전히 얼음물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못하잖아요. 그러면 미지근한 물로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온도 차이만 나도록 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다음에 또 아토피일 경우에는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피를 강제로 쫙 이제 내보내는 거라. 다음에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피가 또 확 올라오고, 그러니까 강제로 피를 순환시키는 거라. 그리고 또 이제 아토피 환자의 경우에는
자, 어토피 환자의 경우에는요, 그 옷을 면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뭘만 생각하냐면 과거에 슬픈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 좋고 행복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요, 항상 사물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요, 항상 감사하는 걸 찾으세요. 감사할 조건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세포는 뜻에 반응합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우면요, 여러분의 세포가 막 춤을 춥니다. 그런데 우울하고 슬프고 그 괘씸하고 그 미운 놈, 그 원수 생각하면요, 여러분 세포가 팍 죽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곳에서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옛날 이야기가 더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요, 건강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건강 세미나에 이 금식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를 냈더니만 동네 사람들이 많이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게 교회죠? 예,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불교 신자인데도 갈 수 있습니까? 올 수 있죠. 여기는 그거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하신 이야기가, 그런데요, 저는요, 거기 가서도요, 안 믿을 건데요. 그런데 괜찮습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분이 오셨는데요, 이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이 걷는데요, 로봇처럼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봇 걷는 거 보세요. 요즘 로봇들은 또 그렇지 않더구만. 이렇게. 여기 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되죠. 이 사람은 그렇게 못 봐. 이렇게. 근데 나이도요, 40대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라. 경직성 척추염 환자였습니다. 경직성 척추염. 몸이 점점점 굳어져 가지고 죽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참여했는데요, 5일 금식을 시켰습니다. 몸이 부드러워지는 거라. 다음에 또 두 번째, 봄에 하고 가을에 또 왔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한 다음에 우리가 요리 강습을 하거든요. 요리 강습에 와서 계속 배우고, 다음에 또 가을에 왔습니다.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음에 또 그 다음 봄에 또 왔습니다. 더 부드러워졌어요. 세 번 딱 참여하고 났어요. 이 사람이요, 골프 치러 다녔습니다. 또 한 분은요, 이제 우리 예배드리는 날인데 한 20대 후반, 20대 한 29인가 그때 갓 결혼한 이제 새댁이죠.
예쁘장한, 키도 크고 예쁘장한 한 여자가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맞았는데 이분이 그 우리 뭐 유튜브를 봤는지 제 얼굴을 알더라고. 그러면서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저 눈물을 쭉 흘려요. 그래서 내가 왜 우세요? 하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보니까 이 분은요,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지 온 몸에 아토피고 이게 지금 목으로 올라와가지고 얼굴까지 아토피죠. 근데 알고 보니까 성균관대학교에 연극영화학과 졸업한 연예인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쁘장해. 남편은 또 이제 뮤직 음악 분야에 일하는 예술가 집안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당신 집에 가면 이렇게 하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스케줄을 짜줬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금식하면서 이제 과일을 먹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오면 또 그 다음에 내가 처방을 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일주일 후에 왔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자매님, 제가 시킨 대로 안 했지요? 물었어. 했다는 거야? 아니요, 안 했습니다. 만약에 내 시킨 대로 했다면 당신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친절하게 다시 또 설명하고 꼭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하라고 또 돌려보냈습니다. 또 그 다음 주 또 예배 드릴 때 또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변함이 없어. 그래서 제 시킨 대로 안 했죠? 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내 시킨 대로 했으면 반드시 당신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안 되겠다. 내가 이게 29이니까 아주 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처자를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주에 당신 집을 우리가 방문 가겠습니다 하고 방문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처와 또 도로가 수석 연집사님 두 분을 태우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이제 저는 남자니까 밑에 차에 있고 두 사람을 올려 보냈습니다. 갔는데요, 가관이었습니다. 거실 안방 할 것이요. 얼마나 가려운지 긁어가지고 피어 나오잖아요. 휴지를 꺼내서 닦고 버린 피 묻은 휴지가 거실 안방 온통 가득 찼어. 그리고 뭐 금식은 무슨 금식입니까? 또 보니까 시켜 먹은 그 그릇이요, 막 첩첩이 쌓여 있어.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수석지사님은 그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저는요 시장 가지고 시장 봐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 남편 뭐 밥이라도 한번 해줬겠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남편 오면 밥 주려고 밥도 다 해주고 다음에 일주일 먹을 수 있는 과일 주스 다음에 야채 주스를 딱 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과일 주스와 야채 주스를 먹으면서 금식하라고 이제 또 했습니다. 그리고는 확인하기 위해서 또 3일 후에 또 갔습니다. 자, 29밖에 안 된 이 젊은 처자가 왜 그렇게 흉악한 아토피에 걸렸을까? 병에는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부모가 너무 부자라.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부자라. 그 판교 32평은요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판교 들어오자마자 판교 32평 아파트 사줬어.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밥은 집에서 한 번도 해먹지 않고 날마다 밖에 나가지고 뭐 치킨 먹고 생선회 먹고 날마다 고기 안 먹는 날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치킨 먹고 육식하고 생선 먹고 이렇게 피자 먹고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병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암이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토피가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근종암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청소하는 것도 가르치고요.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가서 이제 돕고 하니까 이제 피부가 이게 아토피가 쫙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채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밥 먹는 법을 또 가르쳤습니다. 채식하는 방법, 밥 먹는 방법. 채식으로만 하도록 하고 다음에 운동하는 방법, 물 마시는 것. 몸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오더구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사는 사람을 돕는 것이고 선택은 본인한테 있는 것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이렇게 한다 해서 사람들마다 병이 다 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나와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에게다. 생명의 주관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건강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고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요 하나의 실물 교훈입니다. 우리가 건강의 법칙을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이런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히 여러분의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치료하는 이것이 이든밸리입니다. 이런 치료를 여러분 모두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든밸리 천년치유센터 원장 권기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있을 김명호 목사님 초청 특별 성경 연구회를 여러분에게 광고하고자 합니다. 김명호 목사님은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셨고, 그리고 미국 앤드루스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목사님의 해박한 성경 지식과 그리고 탁월한 성경 해석에 깊이 감동을 받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김명호 목사님을 책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성경에 제가 이해하지 못한 참 많은 부분을 그분의 책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11월 달 특별한 세미나로 우리 김명호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배우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성경 전체 맥락을 잡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성경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좀 알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11월 1일부터 하는 이 일주일간의 특별 성경 연구회에 다 참여하시기를 초청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셔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큰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